상대방에게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착하게 안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게 곧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서로 불편한 만남을 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 있나요? 나는 선하게 상대를 대했는데 왜 상대는 좀 불편해 보이지? 또는 나는 배려하고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결국 혼자 남지? 왜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지? 이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착한데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표현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표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착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착하게만 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착하긴 한데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핍이 묻어나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상대방의 반응과 판단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반응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좋은 반응이 곧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배려하고 웃고 맞춰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이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느낌이에요. 타인을 배려하고 웃는 건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이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행동의 의도가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만 해 라는 강박이 있거나 나 잘했지, 그러니까 칭찬해줘, 나 버리지 마, 사랑해줘, 결핍이 묻어나는 의도, 나를 싫어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다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불편해지고 매력 없는 사람으로 느껴요. 그 결핍을 내가 채워줘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의무감 같은 걸 느껴요. 좋은 반응을 해줘야 될 것만 같지? 그런 사람들과 편하게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물론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이 내 결핍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도해서 행동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표현에 담겨져서 나아간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기를 더 배우기 위해서 연기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학원에 새로운 언니가 왔었죠. 저는 그 언니가 새로 왔으니까 잘 챙겨주고 웃어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잘 대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조금 친해진 뒤에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다은아, 너는 왜 그렇게 애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왔으니까 잘해준 거고 챙겨준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약간 억울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냥 잊어버리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 애쓴다라는 그 단어가 가슴속에 박혀버렸는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피드백을 넘기고 싶지 않아서 조금 저를 돌아보게 되었죠. 돌아보니까 저 언니가 새로 왔으니까 좋으니까 배려하고 챙겨준다라기보다는 그 언니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런 기대로 행동을 했고 내면에서는 언니의 반응이 안 좋을까봐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언니가 느꼈던 거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상대방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다 배려하고 맞춰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내가 더 상처받고 더 화가 많아지고 억울해지고 엄청 감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왜냐면 내 가치와 기분이 상대방 반응에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변하게 될 거고 일희일비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 억울하고 화가 많아지죠. 근데 누군가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해준 만큼 기대하는 게 맞지 않나? 나도 배려받고 싶다고. 맞아요.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기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경험을 돌아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혼자 기대하고 혼자 상처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내가 해준 만큼 해주길 바라는 거죠.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지 않았다고 나 혼자 기대하고 나 혼자 상처받고 기분은 나쁘면서 내가 요구하지는 않고 그래서 맨날 혼자 화가 나고 억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가 안 해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막 울분에 차 있고 나는 맨날 피해자가 돼 있고 상대방은 가해자가 되어 있고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나 혼자서 이 역할놀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좀 돌아보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미움받지 않고 싶으니까 배려하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기적인 생각, 나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배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1순위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1순위니까 내가 이기적인 거였던 거죠. 정리하자면 착한데 불편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나를 버릴 것 같은,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긴장이 합쳐져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상대방은 그걸 느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나는 더 화가 많아지고 억울해지고 그러다면 내가 힘들어지고 나만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성이 없는 무매력 표현. 첫 번째와 연결되어서 행동하다 보면 문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내 표현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을 할 거고 나도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 행동을 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는 내 색깔, 개성은 없고 전형화되고 틀에 박힌 딱딱한 행동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재미라고 하는 거는 코미디언처럼 뛰어야 된다, 개그를 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는 표현들이 무조건 있어요. 고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색깔이 드러나고 개성이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그냥 그로써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좀 드러내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타인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함으로써 친해지고 깊어지게 되는데 내가 자꾸 전형화된 틀에 박힌 표현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을 긋고 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타인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랑은 좀 가까이 있기 싫다, 철벽을 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형화되고 틀에 박힌 딱딱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색깔과 개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친해지기가 좀 힘들겠죠. 세 번째는 수동적인 의사표현입니다.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물어봅니다. 우리 뭐 먹지?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근데 여기서 나? 아무거나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라고 하시는 분, 심지어 자주 거의 매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착한데 불편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크고 작은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겨버리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게 곧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가끔은 나 딱히 뭐 아무거나 배고파서 다 땡기는데 너 먹고 싶은 거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내 의사를 물어봤는데 배려랍시고 결정권을 계속 타인에게 넘겨주다 보면 타인은 왜 맨날 내가 결정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내가 결정해서 가자고 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수동적으로 표현을 하면 타인은 만남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만날 때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얘는 손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나봤자 나만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권이 넘기는 게 손 놓는다는 건 아니지만 타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같이 하는 느낌이 아니라 데리고 다니는 느낌?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이 만남에 내가 없고 상대방만 맞춰주려고 하고 이 사람이 나랑 있는 게 재밌나?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건 없나? 내가 이렇게 반응한 게 맞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기빨리고 딱히 재밌었는지도 못 느껴요. 내가 이 만남을 정말 즐겁게 했는가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서로 불편한 만남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 만나게 되면 감정 쓰레기통 되기가 쉬워요. 의사를 밝혀도 무시당하기가 쉽고 원래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던 사람이다 보니까 더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소외당하는 거, 내 존재가 버림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나만 유달리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착하게 안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됐기 때문에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을 했을 때 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측이 안 가니까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더 두렵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계속 같은 행동과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나빠질 필요는 없어요. 악인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마인드셋부터 해야 되는데 타인은 내 부모가 아니다. 우리가 왜 타인에게 착하게만 행동을 할까요? 그 깊은 무의식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타인이 나를 소유한 적이 있나요? 반대로 내가 타인을 소유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소유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버려진다가 형성이 되는 걸까요? 애인, 친구, 타인은 그냥 멀어지고 헤어진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마음이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옥죄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빼고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담깔뚝 비법. 이게 뭐냐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담백하게 툭, 깔끔하게 툭, 담백하고 깔끔하게 툭 던지는 겁니다. 이게 비애의 상태, 무관심의 상태, 무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과한 표현에 힘을 빼는 거죠. 누군가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왔어요. 머리 바꿨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과하게 하지 마시고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오 진짜 잘 어울려요 라고 담백하게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전달할 때도 여기요 이거 쓰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쓰세요 딱 깔끔하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깔끔하게 보고 담백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세 번째는 먼저 제안하고 거절도 해보기. 음식을 먹을 때, 팀 작업을 할 때, 만날 장소를 정할 때 등등 먼저 제안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점심에 샤브샤브 어때? 또는 우리 오늘 잠실에서 만날까?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제안에 승낙을 하거나 거절을 하겠죠. 거절을 당했다고 해도 그 거절이 나를 거절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또 제안하세요.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항상 좋진 않을 거예요. 애매할 때도 있고 진짜 싫을 때도 있고. 그렇다면 너라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싫어 별론데 이렇게 거절만 띡 하지 말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또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치킨 어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치킨이 좀 별로 안 땡기는 것 같다? 그러면 치킨은 별로 안 땡기는데 우리 삼겹살 어때? 진짜 맛있는 삼겹살집 내가 알고 있거든? 우리 거기 가자 라고 거절 뒤에 제안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을 캐치해보기 또는 방송인들의 리액션들을 따라해보기. 사람들과 있을 때 계속 전형화되고 틀에 박힌 표현들만 한다면 내가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캐치해보세요. 그 반응들을 타인과 있을 때 조금씩 적용해보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진짜 잘 모르겠다. 항상 틀에 박힌 표현만 한다. 그렇다면 결국 모방을 해야겠죠. 유튜브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표현이나 반응을 한번 따라해보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당연한 과정이고 불편하고 어색하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다른 새로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좀 자연스러운 표현 5번 하기. 미션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상대방의 반응이 바뀌어도 절대로 돌아가지 말 것. 5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의 표현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지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을 오래 봤던 사람들, 호구 취급하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반응이 야 너 왜 그래? 너 아니랬잖아. 왜 얘가 이상하게 변했어? 이런 의도가 느껴진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취소하지 마세요. 사람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변했을 때 타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표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또한 타인의 반응이 예측이 안 가서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오히려 인간을 거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좀 없어졌고 나를 표현했을 때 더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부 떨고 나한테 다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잖아요. 이제는 착해야만 해, 좋은 사람이어야만 해 라는 자신의 틀과 자아상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개성과 매력을 드러내면서 인간관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